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다소 조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큰 변동이 없었고 코스피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0.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조용했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1%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이쪽이 그나마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 있죠? 이쪽은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2차전지 올해만큼은 흐름이 정말 대조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전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좋지 못했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도 썩 흐름은 좋지 않았었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이 7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1조 5천억의 매수가 들어왔다면 지금 이틀 연속으로 2조 2천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렇게 수급만 봐도 예상이 가는 종목이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정말 외국인의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5천억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틀 만에 약 1조 5천억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8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모처럼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많은 수급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배터리 셀 기업인 삼성 SDI를 보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이 종목은 수급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지만 외국인 쪽에서 폭발적으로 들어온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여전히 수급 자체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일렉트릭, 기아. 오늘은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 3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은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SKC, 이수페타시스,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종가상 플러스 0.3%로 마무리되었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과 함께 0.2%의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만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어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1.5% 급등이 나왔고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국내 시장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지만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장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니케이는 플러스 0.4%, 또 대만 증시도 0.5%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의 중요한 이슈가 3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그렇게 시장의 흐름이 딱히 특징적인 종목이라든지 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그리고 특별한 재료, 그런 것들은 눈에 띄게 보였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에 코스닥을 보면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고 있고요. 또 코스피에서는 60% 이상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오늘 유일하게 삼성전자 모처럼 8만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고, 다른 반도체주 안에서도 오늘은 가장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면 최근에 이종호 회장이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2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 2주간의 출장을 다녀오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CEO를 만났었고 AI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AI 반도체 쪽에서는 다소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은 뒤처진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추가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현지 시각으로 12일, 국내 시간으로 어제가 되겠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했고 여기서 새로운 파운드리 사업 비전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은 잠잠했었던 이 파운드리 수주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시장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동안 우리가 조금은 간과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물론 메모리 쪽, 그쪽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반도체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메모리 쪽보다는 사실은 비메모리, 이 파운드리 쪽, TSMC가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쪽이 반도체 내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수주 공시가 나온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사를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 점유율이 발표가 되었어요. 올해 1분기 기준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43.9%, 그리고 하이닉스는 31.1%까지 다시 한번 격차를 벌인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1년 전에 23년 1분기예요.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큰 변화는 없지만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 이 D램 속에 포함이 되는 HBM 있죠? HBM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었고 그 때문에 1년 사이에 5%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에 따라잡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점유율이 크게 늘렸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점유율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 점유율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많이 뺏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동안 D램 점유율을 이 세 개의 기업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국내 기업, 두 개의 기업의 점유율이 더 크게 증가했고, 그런 점들은 조금 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의 신고가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 단연코 이 세 개 종목이 있죠. 그 세 개 종목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국내에서도 선별하고 투자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그게 국내 시장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보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종목이 느려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8만원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로 HBM 납품 소식이 나온다면 과연 주가가 8만원대 머물 수 있는지, 결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현재 가격이 7만원 후반이라는 것은 충분히 9만원 근처라든지 그 이상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료가 있고 업황이 좋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투자하자고 말씀드리진 않고 있죠. 모든 업종들은 추세가 있고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위치가 되었을 때 그때 매수해야 빠르게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물리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서 이런 구간에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못해도 저점까지 10%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것이고, 또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이지만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추세를 꼭 보시고요.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서 그 당시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 추세의 하단부까지 왔을 때 그때를 조금 기다리며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종목을 제외하고 특별한 종목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금 코스피도 21선 근처에서 너무 크게 상승하거나 또 크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2주 신고가 근처인데 오늘처럼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온다면 다음 주는 2800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위치가 오버슈팅이 나왔다든지 과열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